제가 제목을 정대협의 위안부 문제 악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예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정대협의 지난 활동사를 돌이켜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우선은 지금 그 언론에서 그 과거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의 여러 가지 그 공급 위험 내지 행동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대협 이 사람들은 참 정말 무서운 게 없었구나.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돈 누락시키고 이 돈 저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막강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성역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정대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강한 권위, 권력을 갖게 됐을까? 정대협은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 이렇게 지금 수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위안부를 위한 단체인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의문이 막꼬리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대협은 굉장히 성공한 조직이고요. 그 자체 운동 조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조직이고, 그래서 정말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정대협이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한 단체였나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제기돼서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 두 번이 있는데, 두 번 다 좌절됐고, 두 번 다 좌절될 때는 정대협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좌절에 이르게 됐는지, 그럼 정대협은 거기서 진짜 정대협의 성격이랄까, 정체는 뭘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대협의 위안부 피해 문제 제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대협 자체는 90년 11월에 결성이 되고, 여성운동, 기생원동을 비판하던 여성단체 사람들하고 이화여대 민정호 교수 이렇게 합쳐져서 결성을 했는데, 민정호 교수가 초대 대표를 했죠. 그런데 민정호 교수 자체가 상당한 편견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는 강제 연행됐고 전쟁 말기에는 학살까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상당히 강한 사실하고 맞지 않는 선입견을 갖고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증언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 한일 양국을 흔들죠. 그래서 92년도에 초에 일본의 미야자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직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당한 사과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겠다, 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93년도 8월 달에 나온 고노 담화입니다. 그게 10페이지, 발표문 10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고노 담화 자체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소를 설치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또 그 위안소에 위안부를 데려가고 하는 것은 일본 군이 직간접으로 관여를 했다. 그리고 위안부를 모집을 하고 또 위안소에서 생활할 때 강제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성은 이때 고노담화는 사실 한일 양국 외교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는 거고요. 그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의 공문서상으로는 일본 관원이나 군이 무슨 직접적으로 강제 동원, 연행 이런 걸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한국과의 타협을 위해서 집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노 담화 자체는 지금은 한일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이때는 한일관계가 좋을 때고, 그래서 한일 협력의 산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만족할 만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김영삼 정부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일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군대 위안부 문제는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죠.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낙관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관계성을 인정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거고 다만 청구권 협정이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 추가로 요구할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고 낙관을 했는데 정대협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인정하긴 했는데 애매하게 인정했다 이겁니다. 전쟁 범죄 이런 거를 자백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정대협은 그 문제를 그 군대 사이로 들고 나갑니다. UN 뭐 이런 쪽으로 들고 나가서 그 전시 성폭력 이런 문제로 딱 묶어서 그때 이제 유고에서 보스니아 뭐 헤르체고비나 내전 때 그 여성들에 대한 집단 강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때 묶어가지고 전시 성폭력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사람들한테 각인 인식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강제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 건가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아시아 여성 기금인데 이게 95년도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에 만들어져서 8월부터 국민 모금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11페이지에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신문 전용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는 이제 8월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제 종전기념일이죠. 딱 50년 되는 해인데 이때 일본의 유력 전국지 6개의 이 전면 광고 총리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에 국민들이 돈을 낼 것을 호소합니다 하면서 전면 광고를 내고 이게 당시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를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어떤 사죄의 분위기랄까 이런 걸 이제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물론 그 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본은 어쨌든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만 엔 속죄금 200만 엔 하고 그 다음에 한 지금도 그렇지만 한 2천만 원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확정이 안 되는데 나중에 어쨌든 정부가 돈을 내서 뭔가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300만 엔 한국에 나라마다 좀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결국 300만 엔에서 총 500만 엔을 그러니까 지급으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이게 딱 맞는 이 돈의 성격은 일본의 학자에 의하면 속죄금이라는 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속한다는 의미에서 속죄금이 맞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로금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이 야시아 여성기금에서 자료에서는 보상금이라고 번역을 해서 넘겼는데 보상이라 그러면 정부가 정식으로 합법적이지만 어떤 피해를 입히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또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성격 가지고 굉장히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은 배상금이어야 된다는 걸 요구했는데 이 아시아 여성기금은 그런 배상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꼬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대가 커서 9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12페이지입니다. 하는데 이 일본 병이 그러니까 96년도 8월에 대표단이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 위안부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7명하고 섭외가 돼서 7명이 500만원씩 위로금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정대협이 그거를 1월달에 97년도 1월달에 강력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위로금 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 돈을 받으면 뭐 자원에서 나간 공찬이 된다, 주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잘못하는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초기에는 뭐 번호담화로 이제 입당하게 됐다. 더 이상 외교 문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김영삼 정부가 90년대 중반부터 임기 중반부터는 반일 노선으로 확 전환을 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반일 노선으로 전환하고 나서 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그 활동에 대해서 그걸 반대를 합니다. 결정적인 건 이제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98년도 2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일본에도 요구하지는 않겠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하려면 배상을 해라. 배상하는 거는 뭐 내가 한국 정부가 직접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배상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한 3,800만 원 되는 돈을 모금한 돈하고 합쳐져서 지급을 해요. 그럼 아시아 여성기금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럼 다수가 한국 정부 쪽으로 따라오게 돼 있죠. 다수의 위안부가. 그래서 당시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60명 정도만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180명인가 몇 명이 한국 정부에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여성기금은 결국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깨지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면 정비학의 활동의 방향을 좀 바꾸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했다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안을 거부를 했으니까 바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막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지 않고 이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 그러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하게 됐기 때문에 일본에 새로 요구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전략이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 해서 한일 협정 문서를 뭔가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협정 외교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 정권하고 이렇게 기획이 좀 같이 들어간 건지. 여하튼 그러면서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2005년 1월달에 공개가 되고 2005년 8월달까지 한 7개월 정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그 문서를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정권 협정이 한일 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 같은 건 해결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본의 새로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을 완전히 뒤집은 거라서 그러니까 65년 이후 95년까지 2005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 온 한국 정부의 해석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새 해석이 나왔으니까 일본의 책임을 이행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일본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국내에서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작업을 합니다. 주로 위안부보다는 노무동원 피해자들 위주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된 게 박근혜 정부까지 가는데 약 6천억 원 정도의 그 위로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렇게 행방불명자나 사망자, 노무동원 됐다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지급이 되고 행정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8천억이 들어갑니다. 강제동원 피해 보상 이런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위안부들은 사실 지원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 들어온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헌법소원을 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청구권 협정을 둘러싸고 일본은 다 해결됐다 그러고 노무현 정부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해석 빙쟁이 있는데 이 한국 정부가 그러면 안 나서고 있다. 해결하도록 나서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사실 저는 이 헌법소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만의 해석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해석을 하고 그거를 그 대신 해석을 그렇게 했으면 일본에 가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가 해석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능이라든가 아니면 기강회의 이런 문제고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든지 외교부에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인데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40년간 지속되었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해석을 노무현 정부가 뒤집었는데 그거를 그냥 놔둬요. 그냥 그 해석을 그대로 놔두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뭐 외교라는 게 재량권이다. 일본하고 교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외교가 재량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2011년에 위헌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서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15페이지예요. 판결문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이 없어요. 한일 간에. 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일본하고 외교부가 교섭을 해야 분쟁이 있는 거지 마음속으로 나 해석을 달리한다. 성과의 협정에 결과에서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게 분쟁이 있는 게 아닌데 분쟁이 있는 거고 한국 정부 해외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엉터리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판결이 내려지니까 정부는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좀 움직였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넘겨받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것 때문에 원래 대통령이나 뭐 어느 나라나 정상이 새로 취임하면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들어왔죠. 2013년도에 취임했나? 근데 그 계속 한 번도 정상회담을 안 하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만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2015년 말에 일본이 기존 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정부 자금을 내는 걸로 정부에서 10억 엔이죠. 10억 엔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왔죠. 그리고 이때는 위안부 생존 위안부가 47명인데 그 중에 34명이 받았습니다. 거의 4분의 3 정도가 다수가 받았어요. 아시아 예산기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뭐 이전에 이미 이게 뭐 윤미향 대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이미 설명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가지고 반대하죠. 그럼 거의 이용수 씨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전체 47명의 생존 위안부 중에 9명이에요. 9명 정도 거부하는 사람인데 9명 정도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수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 대다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됐다. 박근혜 아베 합의로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다수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박근혜 아베 합의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해결 노력은 이 헌법소원, 헌재 판결 이거에 따라서 그걸 집행을 한 거예요. 집행을 한 건데 막상 또 그걸 이행을 하니까 더더욱 찬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거 합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한 이렇게 의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네, 결론입니다. 네, 매진말 부분은 요약이고요. 요약이고 맨 끝에. 그래서 저는 정대협 30년을 돌아보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사죄가 있었어요. 여러 번 사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가 그거를 결국 내치게 됐어요. 내쳤어요. 내치고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분노와 원한 속에서 생을 마치도록 지금 그렇게 한 거. 그게 바로 정대협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 의사가 없거나 그 해결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대협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정확히 뭐 어느 때부터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여성 인권단체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려 하는 그런 당국과 정치단체가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